예,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하다가 들키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했다가 허위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들켜서 이곳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우리 김직원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여직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듣다가 직원이라는 말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직원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가녀린 여성 뭐 이렇게 표현된 거는 우리 김직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군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2 신고 몇 번 하셨죠? 총 4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3번이라고 그랬었는데 왜 한 번을 빼놓으셨습니까? 4번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근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112 정보공개 청구서 본인이 내셨나요? 예, 제가 신청했습니다. 예, 거기에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그거 모르십니까? 본인이 한 거 맞아요? 예, 제가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고 워낙에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억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어서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즉 15일 날 했는데 15일 날 13시에 수소서 출두했죠?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입원 중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병원에 있다가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자, 그러면 3번인지 4번인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경찰관이 통로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마지막 신고였던 13일 오전에 있었던 통화였고 그때 경찰관이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당일 오후 2시에 PC를 이미 제출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2번째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권은희 수사과장이랑 잠깐만요. 112 신고한 것이 첫날 8시 반 9시입니다. 근데 9시에 경찰이 가서 경찰이 출동하시면은 전화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전화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권은희 수사과장이랑 통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112 신고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112 경찰관이 가서 전화했는데 안 받았으니. 맞죠? 같은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왜 세 번째 날에 왜 나왔어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나왔다고 그랬죠? 연락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고 노트북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이미 제출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첫날 1시간만 해도 나올 수 있었는데 노트북 제출을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감금이 3일째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네. 아무런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냥 막무가내로 PC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자, 그럼 감금 상태에서 때문입니다. 회사하고 국정원하고 통화한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동료 직원 다양하게 통화했습니다. 자, 고립시 매뉴얼 있습니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정보통신 업무 규정대로 했습니까? 고립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제권 밖으로 장비가 나갈 때에 그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제가 심리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43시간이 있었습니다. 43시간. 그때에 언론하고 인터뷰도 다 하셨고요. 지금 심리적 상황 이런 거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성 혼자서 40여 시간을 직원입니다. 방황에 우리 저 있었는데 특수요원입니다.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셔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빨리 컴퓨터로 이미 제출하고 빨리 나와라 이래서 그냥 바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었고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얘기가 있은 후에 네. 그 PC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저도 3일 동안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허가가 되어서 제가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112 신고 기록을 우리 증인이 신청을 했어요. 그 본인이 했다고 아까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 안 납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 당시에 그렇지 제 않아요. 상황이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기억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수수료 5,000원이에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112 기록을 김영원한테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 방송국에서 그날 방송됩니다. 육성이. 누구한테 줬어요? 그 당시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던 것은 저희 변호인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변호인이 신청, 변호인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권은희 증인. 네. 예, 오피스텔 앞에 경찰이 계속 있었지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 그리고 방순대 대원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즉 간단 없이 경찰이 있었다 이거죠. 끊임없이. 네. 예, 그리고 우리 권은희 증인께서 보시기에 그게 강금입니까? 강금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도우 의원님이셨나요? 뭐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성립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리적으로는 강금은 유형적 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하영 직원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시 저하고 계속 통화를 진행 중이었고 저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곡지구대 직원이 112 신고에 출동을 해서 통로를 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강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도우 의원님께서 김 직원의 진술과 저의 진술이 다르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선수한 증인으로서 증언이 다르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니, 제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네. 12월 11일 날 김하영 직원은 제가 계속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저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밖의 상황이 무척 뜨겁다. 사람들이 많이 흥분되어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라는 것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영 직원이 가족이 오면 확인하게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김하영 증인. 네. 죄송합니다. 이 김직원 증인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안 나온 것을 보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나온 거네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답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 말한 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은 제가 협조를 충분히 하겠다고 권은희 과장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PC 제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협조를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을 해왔던 것이고 그 부분을 해결이 안 되면 상황 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라 그러면 4번만 112 신고했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이면?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렇지만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아무런 얘기인가요? 도움을 저에게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자,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오시라 라고 그랬을 때 부모님과 상의해서 재신고하겠다 그래서 재신고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3일 오전 상황이고 오후 2시에 경찰과 협의가 돼서 네, 그리고 임의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네, 부모님과 전화 통화했거나 상의했습니까? 나오고 나서 이후에 병원 가고 그때 다 통화가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112 통화는요. 위급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밖에 있으니 기자들을 좀 제지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 위급한 상황입니까? 저는 3일째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저도 밖으로 전화통화도 나갈 수 못했어요? 없었고 저희 가족도 심지어 들어오지 못했고 저에게 음식물을 전해주는 것조차 원활히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급하고 무서웠던 공포스러웠던 상황이라고 기억합니다. 우리 김직원 증인. 네. 네. 본인이 4번 112 신고를 했는데 그게 시간대별로 알고 계시나요? 아마 11일에 저녁 때 2번 했고 13일, 14일, 12일, 13일 한 번씩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기자들이 있다라고 그런 것은 15시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3일간 갇혀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공포스러웠다, 이런 거 지금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시간 만에 한 것은 문을 두드렸지만,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안 열어준 거고, 그 30분 뒤에 112 신고는 전화하라는데 본인께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39시간째에 112 신고했죠. 13일 날. 그때는 문 열어줄 테니 나오라 그랬는데 그때 안 나온 겁니다. 자꾸 공포스러웠다. 자꾸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고성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신고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그렇죠. 권은희 과장과 통화를 그때까지는 했고 그래서 30분 뒤에 두 번째 신고를 하고 나서요. 그때부터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작업을 한 뒤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 써놓은 거 보고 다 답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다음 박정재 우리 증인. 네.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박정재 증인이야말로 증거인멸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압수수색하는 당일날, 왜 무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나요? 그러니까 그 PC 자체가 제가 발령받아서 국정원 사건 조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에 2달 후에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받아가서 제가 간 PC에 무슨 중요한 파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검찰도 어떤 국정원 사건 관련 축소 은폐욕이 있던 파일이 있던 거를 모릅니다. 모르고 기소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문가적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1차 진술에서 그렇게 피의자 신문에서 아니, 그렇게 동의하시냐고요? 일단 그건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1차 PC나 2차 PC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느냐고요? 중요한 건 그 PC의 중요한 국정원 사건 자, 관련 지적 사건 파일이 호기심에 없었습니다. 의해서 했고요. 아니,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지적 네. 호기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지적 호기심 실행했다고 그랬죠. 때문에 그 무제로 홈페이지에서 안티 리커버리 프로그램 같은 걸 다운로드 받은 건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운로드는 5월 13일 날 받았죠? 예. 5월 13일 날 받았고 지적 호기심이 왜 갑자기 5월 20일 날 생겼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 공소 사실 자체가 억지가 많습니다. 과장돼 있고 자, 다른 그러면 분석관들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안 사실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공소장을 이거 전면 부정을 한다. 전면 부정 그 앞에 5월 13일 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전면 부정입니다. 전면 부정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강기정 증인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는 겁니까? 참담한데요. 제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짓 답변이나 회피 그리고 선사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반의 성공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다. 진실을 지금 다 얻지를 못하고 있다. 그 나머지 진실은 어쩌면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장 의원님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증인에게도요, 증인 명예라는 것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정회 전에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저에게 폭력 의원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공식 회의가 다시 개되면 할까 하다가 그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말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사과 요구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증인 네가 와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냐, 이따위 태도를 보여서 제가 화가 나서 책상을 쳤습니다. 저런 이장우 의원 같은 저 동료 의원을 해봤습니다. 네. 저런 태도는 옳지 않고 예, 간단히. 제가 국조가 끝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받을 겁니다. 예. 아무튼 증인으로서 저는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대사도 이렇게 앉아서 묻고 답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